맞습니다. 뭐 저희가 제가 지난주에 그 중국의 그 미니 돼지 학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외국 손님도 한 7, 8명 스피커도 있고 뭐 하는데 거기 참석한 모든 중국 스피커들이 중국말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때 좀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저도 뭐 여기 와서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저희 그 과제에서 이제 그동안 쭉 해왔던 거하고 좀 정리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좀 그걸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많아서 좀 빨리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좀 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뭐 많이 보셨던 슬라이드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프리클리니컬 스터디에서 롱텀 서바이벌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걸 보여드리는 게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이에 사실 별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프리클리니컬 스터디의 그 어떤 서바이벌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되고 거꾸로 렁이나 리버 같은 경우에 너무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새로운 그 트라이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픽스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년대 넘으면은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뭐 총 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14년 동안 뭐 이전에 농진청 과제부터 시작해갖고 한 13년 저희가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총 한 103 케이스 정도의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루어진 거는 빼고 걸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금년 들어서 한 105개 정도의 그 실험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면역 이식 프로토콜인데 이걸 특별히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전에도 계속해서 논의가 됐지만 이 코브라베넌 팩터나 안티-CD 154 같이 현재 그 FDA 프로브를 받지 못한 약제 그리고 못 쓸 것 같은 약제 때문에 사실은 모든 전 세계 연구자들이 고민이고 저희 또한 이제 이거에 대한 극복할 방안으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조금 연구하고 있어서 저희 연구 과제 중에 이러한 그 다양한 면역 억제제 혹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 앞으로 좀 검증을 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또 이런 것들이 픽스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음에 할 신장 이식에서는 그 면역 이식 억제제 중에 스테로이드 계통을 다시 또 좀 양을 늘리고 PG405 이게 이제 아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일종의 CD154의 델리바티브인데 이거의 용량을 늘리고 이렇게 저희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면역 억제제의 용량을 좀 늘리는 트렌드를 저희도 좀 따라가 보고 성적을 좀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뭐 그 이유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아까 우리 권 교수님도 보여주셨지만은 결국은 2003년부터 그 갈티 너가웃 돼지가 생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종 이식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전에도 많은 휴먼 트라이얼이라든지 또는 뭐 프리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있었지만 성적이라는 걸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냥 그야말로 트라이얼에 그쳤었다고 한다면은 갈티 너가웃이 나오고 나서 이제 훨씬 이제 이것들이 양상이 달라졌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2000년대 초엔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했지만 2015년 이후가 될 때까지 한 10여 년 동안 생각보다 그렇게 성적이 많이 향상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우리 카와이 교수님이 넉인과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쨌든 저희 과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돼지를 주 공급하는 팀이 국립축산과학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연히 옵티팜에서 한 2025년, 26년까지는 9개 내지는 11개의 형질 전환이 이루어지는 돼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 세계 스탠다드로 현재 되어 있는 이제 미국의 두 회사의 텐지 피그에 비교해 못지않은 이제 적어도 형질전환 수에서 있어서는 그렇게 개발이 될 예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런 과제 소개하는 쪽에서 저희 두 주요 동물 형질전환 돼지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기관을 참 소개하는 것이 약간 소홀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승부가 제가 도리어 앞으로의 이쪽 프리클리니컬
스타디의 승부는 형질 전환과 그다음에 결국은 면역 그 모듈레이션 시스템 프로토콜에 있다고 저는 최근 들어서 생각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렇게 두 기관에 좀 오늘 소개 좀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축산은 MGH라는 이제 미니 돼지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그 MGH 돼지가 그냥 컨벤셔널한 그 컨디션인 그 다른 돼지에 비해서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질전환을 하고 나면 돼지 자체가 뭐 기형이 되거나 약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에서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슬라이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비슷한 슬라이드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잘 그 시설에서 잘 길러져 갖고 뭐 이런 그 다 비교해 봤을 때 피지올로지컬하게 그냥 컨벤셔널한 거에 비해서 SPF 또는 DPF로 관리하고 있는 이 형질전환 돼지들이 다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는 불식해도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그 국립축산원의 계획은 뭐 여기 보시면 이게 9개 정도 형질전환이 있고 다양한 지금 형질전환을 또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사실은 한 가지 또 문제 중에 하나가 형질전환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결정이 나야 저희가 임상시험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만드시는 분들이나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픽스가 된 어떤 결정적인 형질전환이 따로 존재하지는 아직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검증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실험하고 있는 그 형질전환들이 굉장히 현재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통일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의 그 형질전환이 디벨롭이 좀 더 되고 어떤 조합과 어떤 숫자가 제일 그 아이디어한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옵티팜 여기 뭐 우리 김현희 대표님하고 저보다 더 잘 소개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옵티팜에서는 육가탄 돼지를 쓰고 있는데 요거 미니 돼지를 써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거는 뭐 주노시스 문제라든지 뭐 윤리적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다 뭐 돼지하고 다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옵티팜에 있는 육가탄 돼지는 퍼틸리티 같은 것도 훨씬 좋고 외국에 비해서 말하자면 생존 그 돼지를 만들어서 생존하는 비율도 훨씬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돼지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성체가 된 돼지를 이식했을 때 사람의 그 장기에 뭐 이제 유사성이 많이 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매치가 된다는 거죠. 이제 미국은 지금 우리 가와이 교수님이 이식하고 하셨던 이젠시스는 이제 미니 돼지를 쓰고 있고요. 리뷰코라는 다수 회사는 큰 돼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그로스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런 또 유전자 조작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미니 돼지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한 가지 이제 옵티팜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주노시스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퍼브C가 보통 파퓰레이션에서 네거티브가 2.7% 정도밖에 안 된다고 데이터가 나오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형질전환 과정에서 이 퍼브C 자체를 유전자적으로 나오지 않게 이렇게 조작한 기술로 해서 퍼브에 대한 안심도 높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작년에 DPF가 완벽하게 되는 그런 퍼실리티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서 또 이제 DPF 시설에 해당되는 뭐 100몇십까지 균주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다 이루어져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오퍼레이팅이 되고 그러면은 양질의 훌륭한 형질전환 돼지들이 많이 생겨날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갔더니 거기서 북경 근처에 굉장히 큰 퍼실리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규모적으로는 아마 뭐 국내에 있는 시설에 한 서너 배 넘게 되는 뭐 몇천 마리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사실은 시설이 큰 것도 좋지만 그걸 잘 관리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희가 적어도 형질전환 돼지의 생산과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는 동양상국을 리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옵티팜에서도 한 2005년까지 12개 정도의 뭐 유전자를 말하자면
넉아웃, 넉인 시킨 그런 이제 돼지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단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에 내는 쪽에서 검증을 통해서 이런 것 중에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 거지, 몇 개나 유전자 조작을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8개 제네틱 엔지니어링 된 돼지와 10개 된 돼지를 교합시켜서 이제 10개가 된 걸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다른, 제가 듣기로는 다른 나라, 미국이나 뭐 중국 뭐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그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돼지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4년 저희가 사용했던 돼지의 숫자인데, 한 14마리 정도가 이제 소위 말하는, 솔리드 오간 트랜스플란테이션에 사용됐고, 신장, 심장, 간 이렇게 돼갖고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이제 2케이스는 이제 다음 주하고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타입이, 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트렌드가 좀 한 8개 정도 형제전환되는 돼지로 가고 있지만, 그 전에 보면 뭐 6개 또는 그 이하 4개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에도 데이터가 좀 나오지만 이거 갖고 통계적 데이터를 말하기는 어렵고, 아직 이거 자체를 빨리 픽스를 해갖고 형제전환을 한 가지로 해서 계속 데이터를 누적해야 되지 않냐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형제전환에 대한 것이 더 디벨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한 형제전환이 유전자적으로만 된 게 아니고 다 이제 프로테인 발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다 증명이 됐다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뭐 CD150의 가장 큰 문제는 중간에 이제 임상 시험 중간에 이제 어프로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벤트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프리클리니컬 데이터를 누적을 했는데, 그 프리클리니컬 데이터가 그 클리니컬하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런 약제가 그 포기가 되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CD154의 FC 부분에 뭘 붙이거나 이렇게 뭐 약간 좀 이것 자체가 스롬보제닉한 이런 그 사이드를 내지 않게 이렇게 모디파이드 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G405라는 프로젠에서 만든 새로 디벨롭된 일종의 그 변형된 그 CD154고요. 그다음에 MD3는 뭐 좀 다른 약제입니다. 이거 아이캠1을 블록하는 건데, 이런 또 다른 면역,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한 10수년 전부터 개발돼서 이제 지금 임상 시험을 거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5 이니비터인 이제 크로바리마브를 저희가 이제 또 그 저희 과제에서 또 이제 아산병원 쪽에서 개발을 해갖고 좀 저희가 새로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실용화되지는 않았지만은 C4D 레귤러리티 T셀도 저희가 지금 현재 실험하고 임상적으로 아주 프리클리니컬 스터디 또는 임상적으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다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게 그런 그 프로토콜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소개시켜드리면, 뭐 PG405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CD40 라이간드, 그러니까 CD154에 해당되는 바인딩하는 사이트고, 이쪽에 관계없는 그 FC 리존이 늘 문제가 돼서 여기를 이제 말하자면 뭐 좀 막아놓고, 그 다음에 한 군데에다가 토로런트한 이 사이토카인 중에 이 토로런트한 것을 유발하는 인터로킨 10을 이렇게 붙인 약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작용을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 그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동물 실험이나 이렇게 갖고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러한 특징과 차별점이 있어서 이제 장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다른 CD154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PG405를 현재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 데이터상으로 이게 훨씬 더 좋다든지 뭐 이런 그 에비던스는 저희 실험에서는 아직 없어서 저희도 많이 좀 그러한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MD3라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캠1 모노크로널 안티바디인데, 이것도 이제 개발된 지가 꼭 좀 됐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하고 이 토로런스를 어떻게 유발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거를 CTLA4, 그러니까 아발라스트
서비스나 이런 같은 CTLA4와 등가적 가치를 생각해서 이 서로 이렇게 비교라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특장점은 이렇게 어떤 그 타겟 스페시픽 토러런스를 유발한다. 뭐 CTLA4도 마찬가지인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러런스 스테이터스를 만들어서 면역 제재를 줄인다든지 또는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아직까지는 확실한 효과를 우리가 말하기에는 좀 데이터가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대 정준호 교수님 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인터로킨 10이 아니고 CD28을 붙인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를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아마 내년 초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블록도 하고 또 하나의 토러블 스테이터스 유발하는 그런 CD28을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뭐 지금까지 뭐 그 자체의 그 마우스 실험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다고 그러고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CD154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검증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5 안티바디 카웨 교수님은 이제 C3 안티바디가 낫겠다 그러고 저희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 자체가 코브라베는 벡터 대신에 쓸 수 있게 크로바리 마부 자체를 국내에서 이제 생산해서 개발을 해갖고 저희가 이거 자체를 진행을 해서 향후 쓸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임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약제의 말하자면 준비 이런 것들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티 C4D 카티렉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연세대 양지석 교수님 팀에서 하고 있는데 T렉에다 이거 붙인 거죠. 안티마우스 이렇게 붙여서 향후 이것이 이제 토러블한 스테이트를 만드니 사실은 T렉이 이종이식에 사용돼 갖고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이것도 계속 모디파이 하면서 어떤 그 토러런스를 유발한다든지 또 이뮤노 서프레이션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거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상적으로 했던 것들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 11월부터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2020년쯤 돼갖고 이제 초반기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고 한 30일 그다음에 이제 하다가 중간에 한 2017, 8년쯤 돼서 이제 80일 정도 넘는 성적을 좀 보이고 여기서 아이는 좀 성적이 좋아지나 보다 싶었는데 역시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한 40일 이렇게 성적을 보이다가 2022년에 115일 나오는 게 처음 생겼고 2022년 12월에 저희로서는 가장 오래 살았던 221일 생존하는 221일을 살았다는 거는 되게 저희가 6개월을 임상시험이든 뭐든 그 가이드라인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으로 그런 것들에 해당될 수 있는 서바이벌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2023년 과제를 시작하면서 이제 성적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14개 정도의 그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물론 형준전은 다 조금씩 다르고요. 또 면역 억제제도 처음에는 C10이라고 옛날 그 CD154를 쓰다가 그 다음에 또 후반에는 이제 PG405로 바꾸고 또 MD3를 추가해서 쓰기도 하고 이제 아바타셉을 대신해서 MD3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면역 억제 프로토콜도 바뀌고 코브라베논 팩터 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크로발리마브도 쓰고 이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2023년 7월에 저희가 과제 시작하고 그동안 성적이 저희 예상과 달리 뭐 여러 가지 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뭐 수술도 파인하게 잘 되고 했다고 그러는데 성적이 저희가 기대할 만큼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면역제가 부족한 건 아닌가 뭐 또는 뭐 다른 팩터는 없나 저희가 고민을 하고 조금 모디파이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7월 달에 실험이 끝나고 저희가 한 두세 달 좀 숙려 기간을 좀 갖고 이제 10월 말부터 이제 다시 이제 실험을 좀 시작했는데 보다 이제 나은 성적을 기대해서 내년에도 좀 더 좋은 성적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형질전환 뭐 숫자도 많지 않지만 이렇게 다양한 형질전환 내지를 써갖고 했었던 성적을 갖고 뭐 어떤 형질전환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형질전환을 많이 할수록 더 유리한지 여부도 사실은 그동안의 통계를 갖고는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심장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심장 이식은 처음에 이제 2012년 5월쯤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그 저희가 실험을 계속 했었는데 그래프트 서바이벌이 다 뭐 한 달을 못 넘었습니다. 뒤편도 이제 2010년, 10몇 년까지 해서, 좀 성적이 제일 좋은 게 60일 정도 살았고, 사실은 2010몇 년 후반기부터는 저희가 키드니에보다 더 많이 주력을 했기 때문에 케이스 자체를 이렇게 많이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제가 시작하고 저희가 이제 2023년 후반기부터 4케이스를 했고, 마찬가지로 저희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형질환이 그때그때 좀 많이 변화가 많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레시피언트가 좀 충분히 커져야 되는데, 그래서 레서스도 쓰고, 이제 레서스가 사이노볼거스보다 좀 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체중은 뭐 레서스가 도리어 뭐 더 작고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바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분은 8, 9kg짜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했었지만, 어쨌든 되도록 좀 큰 동물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잘 안 됐고, 서바이벌은 뭐 그냥 딴 것들은 이거 지금 뭐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안 했었던 영향도 있고 뭐 다 수술한 날이나 다음 날 뭐 주고 이런 3개 이벤트가 있었는데 세 번째 거는 217일 생존을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뭐 엄청나게 성적이 이제 점핑을 한 건데, 어쨌든 뭐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쭉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이제 이건 다 세 가지는 테크니컬 페일리어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라프트나 또는 다른 뭐 포스트오피 케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또 217일 180일이 넘는 217일 생존이 되는 케이스가 금년에 있어서 나름 조금 위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케이스도 그렇지만 많지 않지만 분석을 해보면 갈티 뭐 싱글로 했었던 것들이 물론 당연히 성적 좋다고 이건 초창기 때려 했는데, 이제 후반기 중에 뭐 이제 아무래도 쿼드라플 러그아웃에 이제 6개 정도의 트랜스제닉 피그 같은 경우에 좀 뭐 중간에 몇 개 좋은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성적이 좀 형성될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버는 저희가 굉장히 성적이 안 좋고, 사실은 이전에 잘 트라이를 못하고 이제 2024년부터 해서 이제 3개의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형준환 대지는 비교적 일정한데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든지 이런 것들의 프로토콜도 좀 많이 흔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까지 성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세 번째 케이스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안티코아귤란트 뭐 노보 7 이런 약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저희가 나름 뭐 애를 썼는데, 뭐 성적은 보시다시피 뭐 6시간, 3시간, 17시간 아직 이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엔 좀 엑스비보에서 다른 뭐 마크로파지라든지 이런 쪽 문제를 저희가 좀 더 서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리버는 쉽지가 않은 장기입니다. 어제 뭐 우리 카와이 교수님도 리버는 너무 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원인이 아마도 이런 코아귤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관계되는 팩터들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하거나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오소토픽이 아니고 옥실랄이라고 하는 저희가 원래 있는 리버 위에다가 덧붙이는 식으로 하는 실험은 저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뭐 30일 살렸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 이렇게 무조건 강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엔 엑스비보 모델을 통해서 사람이나 원숭이 피를 돌려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렇게 보는 그런 모델을 세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분각막 이식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분각막 이식에서 뒷부분에 또 조금 우리 김현희 대표님이 논하시겠지만은, 이거는 스테로이드만 쓴, 그러니까 알로와 똑같은 계통의 그런 덱사 뭐 이런 거 정도만 쓴 걸로 해갖고 6개월 이상, 1년 이상 상당히 서바이벌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은 전체의 한 절반 이상이 이제 롱텀 서바이벌이 보였고요. 이걸 쭉 통계적으로 보시면은 뭐 일단은
각막 이식의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조건은 6개월 이상 생존이 8개 정도에서 5개 이상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춤을 저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했었던 것들이 그 조건에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했던 것들이 이 성적을 맞춰서 이거하고 한두 개 더 하면은 최근 성적도 이걸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적을 통해서 어쨌든 서바이벌에 대한 거는 이걸로 극복했다는 거를 서로 이제 좀 익스큐즈를 식약처나 구해서 이것들이 좀 임상시험을 1, 2년 내에 시작할 수 있게 좀 시도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똑같은 형질전환대지에서 좌안, 우안을 써갖고 파샬과 이제 풀스크니스를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5마리에서 10케이스를 했는데 이게 이제 파샬에서는 이렇게 롱톰하게 사는 것도 있었고 뭐 페일한 것도 있었지만 공이 그 풀스크니스를 했던 것들은 다 14일 뭐 한 달을 다 못 넘기고 다 페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형질전환대지로는 풀스크니스는 스테로이드만 쓰는 트리트먼트는 쉽지가 않겠다는 걸 새삼 저희가 좀 확인을 했고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는 이제 미니픽을 바탕으로 하는 그 실험을 해서 계속 그렇게 디벨롭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의 성적은 점차 조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답보 상태지만 좀 나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한 개의 그 키드니와 하트가 뭐 일단 뭐 물론 하트는 오소토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서바이벌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클리니컬 스터디의 그 조건에 그래도 넘어선 게 한 마리씩 있었고 파샬 시크니스 코네아 지노 트랜스플란테이션은 IND 그 파일링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서바이벌은 일단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텐지에 못지않은 뭐 돼지가 향후 1, 2년 내에 이제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걸 사용하고 나면은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